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남은 인생 꿈같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서희는 한때 행복했다. 30대 초반에 만난 남편과의 사랑은 완벽해 보였고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들의 행복을 완성시켜줄 존재였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아이까지 유산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은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다. 그 후 10년이 흘렀다. 47세가 된 서희는 한국에서의 일상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고 퇴근 후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오는 기계적인 삶이 그녀를 점점 더 고립시켰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린 서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을 떠나 세상을 보기로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정을 비판했지만 서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은 나미비아, 아프리카 대륙의 서남부에 위치한 나라였다. 아프리카요? 혼자서? 미쳤어요? 친구들이 걱정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비행기 안에서 서희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생각했다. 그녀는 남아있는 자산과 퇴직금으로 약 1년간 지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 일단 나미비아에 도착해서 현지 NGO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계획이었다.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에 도착했을 때 서희는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혔다. 한국의 여름과는 다른 건조하고 뜨거운 대지의 열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러나 그 낯선 열기 속에서 서희는 오랜만에 생동감을 느꼈다. 그녀가 지원할 NGO 단체는 나미비아 북부 지역의 힌바족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힌바족은 나미비아의 전통 유목민 부족으로 붉은 진흙으로 몸을 바르는 독특한 문화로 유명했다. 단체의 목표는 마을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기초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빈트후크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서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NGO 단체 직원들과 함께 북부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길고 긴 여정이었다. 포장된 도로가 끝나자 차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고 서희의 몸은 좌우로 흔들렸다.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적응하실 거예요.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NGO 단체의 현직 코디네이터인 무쿠루 MUKURU였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평원과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곳의 풍경은 한국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 순간 서희는 자신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서희는 피곤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환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들이 차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여성들은 전통춤을 추며 그녀를 환영했다.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서희 씨예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거예요. 무쿠루가 현지어로 소개했다. 서희는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환영에 그녀의 마음은 이미 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희는 NGO 단체가 마련해준 작은 오두막에서 묵게 되었다. 시설은 기본적이었지만 깨끗했다. 침대에 누워 서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걸까? 그러나 그 의문은 곧 피로에 밀려 잠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부터 서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주요 임무는 물 공급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마을 여성들에게 기초 위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희의 진심 어린 태도와 열정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특히 물 펌프 설치 작업 중에 그녀는 마을의 젊은 남성 중 한 명인 타쿠타쿠와 자주 협력하게 되었다. 타쿠는 30대 초반으로 마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서희와 마을 사람들 사이의 통역 역할을 자처했다. 오늘은 북쪽 지역에 펌프를 설치할 거예요. 따라오실래요? 어느 날 아침 타쿠가 서희에게 제안했다. 서희는 기꺼이 동의했다.
타쿠는 그녀에게 마을의 역사와 흰바족의 전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서희에게 이 낯선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부족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았지요. 타쿠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다. 서희는 그가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잊고 살았던 가치들을 이곳에서 다시 발견하는 기분이었다. 몇 주가 지나자 서희는 마을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 갔다. 아침에 일어나 마을 여성들과 함께 물을 키러 오고, 낮에는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공동 식사에 참여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희는 타쿠가 혼자 마을 외곽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타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세요.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요. 서희는 그의 걱정을 이해했다. 타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의료비는 그에게 큰 부담이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서희는 자신의 저축 중 일부를 그에게 빌려주거나 기부할 생각이었다. 타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제 문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서희는 그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타쿠와 그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저축 중 일부를 그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서희는 타쿠를 찾아갔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어머니 치료에 사용하세요. 타쿠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서희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감사히 받아들였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그날 오후 타쿠는 어머니를 데리고 도시로 떠났다. 서희는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일주일 후 타쿠와 그의 어머니가 마을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다. 타쿠는 서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꽉 안았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희는 그의 포옹에 몸이 굳었지만 곧 부드럽게 그의 등을 토닥였다. 다행이에요.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서희는 타쿠의 강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체온이 그녀의 몸에 전해지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설렘이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타쿠의 어머니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불 주위에 모여 춤추고 노래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서희와 타쿠는 자주 눈이 마주쳤다. 그때마다 서희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그의 어머니뻘이야. 서희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희와 타쿠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작업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희는 처음으로 타쿠에게 자신의 과거, 남편과 아이를 잃은 아픔에 대해 털어놓았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타쿠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아픔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의 손길에 서희의 가슴은 더욱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감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희와 타쿠는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다. 붉은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우리 부족에게 별은 조상들의 영혼이에요. 타쿠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해 준다고 믿어요. 서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이곳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에 감사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고립된 삶과는 달리 이곳에서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희. 타쿠가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잘생겨 보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의 고백에 서희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부정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타쿠, 우리는 안 돼요. 나는 너무 나이가 많고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내 마음은 당신을 향하고 있어요. 당신의 지혜,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따뜻함.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타쿠의 손이 서희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서희는 그 온기에 자신을 맡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서희가 망설이는 순간 타쿠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췄다. 그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서희의 전신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열정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타쿠가 입술을 떼고 물러났을 때 서희는 눈을 감은 채 여전히 그 감각에 취해 있었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는 타쿠의 기다리는 눈빛을 마주했다.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서희가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건 복잡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타쿠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날 밤 서희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타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진짜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이 관계가 가져올 복잡한 상황, 문화적 차이, 그리고 나이 차이. 모든 것이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타쿠를 다시 만났을 때 서희는 자신의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어젯밤 생각해봤어요. 서희가 말했다.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타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희를 안아주었고 그 포옹 속에서 서희는 안전함과 행복을 느꼈다. 그날부터 서희와 타쿠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일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적인 순간들을 공유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타쿠의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타쿠는 서희를 자신의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그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오아시스였다. 달빛이 물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나는 그곳은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다. 여기는 내가 어릴 때부터 즐겨 찾던 곳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데려오는 곳이죠. 타쿠가 말했다. 서희는 감동했다. 타쿠가 자신의 소중한 공간을 그녀와 공유한다는 것은 깊은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물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타쿠가 서희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수영할까요? 그가 제안했다. 서희는 망설였다. 지금요? 밤인데. 물은 따뜻해요. 그리고 타쿠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나와 함께라면 안전해요. 서희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타쿠는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고 서희는 그의 완벽한 몸매에 숨이 막혔다. 그의 근육질 가슴과 탄탄한 복부 그리고 강인한 다리는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타쿠는 이제 완전히 벗은 채로 서희를 기다렸다. 달빛 아래 그의 검은 피부는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서희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와 몸매에 자신이 없었다. 50대의 몸은 더 이상 젊고 탄력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쿠의 눈빛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사랑과 욕망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타쿠가 진심으로 말했다. 서희가 마지막 속옷까지 벗자 타쿠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서희의 허리를 감쌌고 그들의 몸이 맞닿았다. 서희는 그의 뜨거운 체온과 단단한 근육을 느낄 수 있었다. 타쿠는 서희를 깊게 키스하며 천천히 그녀를 물속으로 이끌었다. 물은 따뜻했고 그들의 뜨거운 피부에 시원한 감각을 주었다. 물속에서 그들의 몸은 더욱 가볍게 느껴졌다. 타쿠의 손이 서희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쾌감의 몸을 떨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다. 괜찮아요? 타쿠가 서희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서희는 말 대신 타쿠의 목을 감싸 안고 다시 깊은 키스로 대답했다. 그녀의 손이 타쿠의 단단한 가슴을 쓰다듬었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타쿠는 서희를 물가로 다시 이끌었고 그곳에 펼쳐진 담요 위로 그녀를 눕혔다. 달빛이 그들의 벗은 몸을 비추는 가운데 타쿠는 서희의 몸 위에 올라탔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다. 서희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타쿠는 천천히 서희의 몸에 입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 가슴, 배를 따라 내려갔고 서희는 그 감각에 몸을 떨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닿았을 때 서희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다. 타쿠의 혀가 만들어내는 리듬에 서희는 점점 더 깊은 쾌감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타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타쿠, 제발. 서희가 숨을 가쁘게 내쉬며 간청했다. 타쿠는 그녀의 요청을 이해하고 천천히 자세를 바꿨다. 그는 이제 서희 위에 자리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타쿠가 천천히 그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서희는 깊은 만족감으로 신음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충만함이었다. 타쿠는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동작은 조심스럽고 배려심 있었다. 하지만 서희가 그의 등을 긁으며 더 빠르게 움직이라고 요구하자 그는 속도를 높였다.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동안 서희는 자신이 완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고 모든 세포가 타쿠의 터치에 반응했다. 절정이 다가올 때 서희는 타쿠를 꽉 껴안았다. 그들은 함께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고 서희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쾌감에 몸을 떨었다. 아, 타쿠. 그녀는 절정의 순간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타쿠도 곧 자신의 절정에 도달했고 그의 강한 몸이 서희 위에서 떨렸다. 그는 서희의 목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둘은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는 가운데 서희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타쿠의 심장 박동이 점차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요? 타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희는 미소를 지었다. 응, 아주 좋았어. 타쿠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누워있다가 타쿠가 일어나 서희를 다시 오아시스로 이끌었다. 그들은 물속에서 서로의 몸을 씻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열정이 타올랐다. 수면 위에서 타쿠는 서희의 등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그의 손이 서희의 가슴을 감싸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따라 키스했다. 서희는 물속에서 가벼워진 몸으로 그에게 몸을 맡겼다. 다시. 서희가 속삭였다. 타쿠는 그녀의 요청에 응했다. 그들은 물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고 서희는 자신이 얼마나 이 젊은 남자를 원하는지 새삼 깨달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듯했다. 서희는 자신의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타쿠의 젊고 강인한 몸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침내 그들은 지친 몸으로 담요 위에 누웠다. 타쿠가 서희를 품에 안았고 그녀는 그의 따뜻한 가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타쿠가 조용히 물었다. 서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충동적이고 무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없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타쿠.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줘서. 타쿠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키스했다.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서희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 수 없었다.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 서희가 대답했다. 그 후로 서희와 타쿠는 비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낮에는 프로젝트 파트너로 일하고 밤에는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만났지만 작은 마을에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서희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을 느꼈고 특정 음식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탈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설마. 서희는 감히 그 생각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현실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빈트후크로 가서 임신 테스트 키트를 구입했다. 그리고 그녀의 오두막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두 줄의 선명한 결과가 나타났다. 서인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51세의 얼굴에 충격과 불신,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이건 불가능해. 내 나이에. 하지만 그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임신했다. 타쿠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서인은 타쿠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지 고민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녀보다 20살 어린 그가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날 저녁, 서인은 타쿠를 그들의 특별한 장소인 오아시스로 불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내었다. 타쿠,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타쿠는 서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 임신했어요. 타쿠의 눈이 커졌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서희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게 가능해요? 서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 나이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테스트 결과는 분명해요. 타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서희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놀라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서희는 그의 반응에 놀랐다. 기뻐요? 당신은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된 거예요? 타쿠는 서희를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부족에게 아이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당신과의 아이라면 그것은 더 없는 영광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반응에 서희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내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타쿠는 서희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족은 당신을 존중해요. 그들도 이 축복을 이해할 거예요. 그의 확신의 참말에 서희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타쿠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타쿠는 서희와 함께 마을의 현자인 자신의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나마나 미터는 80대의 노인으로 부족의 지혜와 전통을 간직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타쿠는 할아버지에게 그들의 관계와 서희의 임신 소식을 전했다. 나마는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부족에게 생명은 신성한 것이다. 나마가 마침내 말했다. 이 아이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것은 축복이다. 그의 말에 서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나마는 서희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미 우리의 일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부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서희와 타쿠의 결합을 축하하는 작은 의식이 열렸다. 부족의 여성들은 서희를 위해 전통 의복을 준비했고 남성들은 축복의 춤을 추었다. 서희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이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었다. 타쿠는 의식 내내 서희의 곁을 지켰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이제 내 아내예요. 그가 서희에게 속삭였다. 서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의사의 진찰 결과 서희의 임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의사는 건강한 생활 방식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임신이 진행되면서 서희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타쿠는 매일 밤 그녀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자신의 부족 언어로 아기에게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었다. 우리 아기는 강해요. 타쿠가 말했다. 두 세계의 힘을 가진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서희는 그의 낙관적인 태도에 감사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나이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타쿠와 마을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서희는 초음파 검사를 위해 빈트후크로 갔다. 타쿠가 그녀와 함께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타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서희의 손을 꼭 잡았다. 저기 있어요, 우리 아들. 그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희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한때 잃어버린 아이로 인한 상처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타쿠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 소식을 전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그날 밤 다시 한번 축하 파티가 열렸다. 마을의 여성들은 서희를 위해 특별한 영양식을 준비했고 노인들은 아이의 건강을 위한 전통 의식을 진행했다. 서희는 이 모든 관심과 사랑에 압도되었다. 여기 있으면 행복해요. 서희가 타쿠에게 말했다. 이 마을, 이 사람들, 모두가 내 가족 같아요. 타쿠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정말 당신의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는 당신과 우리 아이를 사랑해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서희는 간혹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나이에 임신과 출산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도시 근처로 이사해 의료시설에 가까이 있기로 결정했다. 타쿠는 자신의 일을 조정해 서희와 함께 빈트후쿠 외곽의 작은 집을 임대했다. 그는 서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괜찮아요? 어느 날 밤 타쿠가 서희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물었다. 서희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 두려워요. 내 나이에 출산은 위험할 수 있어. 타쿠는 서희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당신은 강한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의료진을 확보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서희는 그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타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지지에 감사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서희는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그녀의 나이를 고려해 제왕절개 수술을 권했고 서희는 동의했다. 수술 당일 타쿠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부족 신앙에 따라 기도를 드렸다. 마침내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다. 의사가 타쿠를 불러 들어오게 했고 그는 서희와 갓 태어난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여기 있어요. 당신의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가 작은 아기를 서희의 품에 안겨주었다. 서희는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타쿠의 검은 피부와 서희의 눈매를 물려받았다. 그는 완벽했다. 우리 아들. 서희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기적이야. 타쿠는 아내와 아들 옆에 앉아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내 삶에 온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투마투미터라고 지었다. 그것은 부족 언어로 희망이라는 뜻이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서희와 투마는 퇴원했다.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환영했다. 마을에서는 투마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의식이 열렸다. 나마는 투마의 이마에 부족의 전통적인 표식을 그리고 그를 부족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아이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나마가 선언했다. 그는 우리의 전통과 새로운 지혜를 함께 품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서희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서 투마를 품에 안고 타쿠와 함께 누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50대의 새로운 삶을 찾아 아프리카로 왔고 이제 젊은 남편과 신생아를 가진 어머니가 되었다. 행복해요? 타쿠가 물었다. 서희는 미소를 지었다. 너무 행복해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내게 삶의 의미를 알려줬어요. 타쿠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투마를 위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서희는 작은 투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상처와 슬픔이 이제 이 작은 아기의 탄생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희가 말했다. 타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셋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게 서희의 새로운 인생장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한국의 과거를 뒤로하고 나미비아에서 타쿠와 투마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삶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었음을 믿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서희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투마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서희의 작은 오두막은 이제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투마는 건강하게 자라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타쿠의 강인한 체격과 서희의 날카로운 눈매를 물려받아 눈길을 끄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서희는 자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의 역할에 자연스럽게 적응했다. 그녀는 투마를 위해 한국 전통 이유식을 만들기도 하고 마을 여성들에게서 배운 현지 육아법을 적용하기도 했다. 그녀의 삶은 바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녀는 이전보다 더 충만함을 느꼈다. 오늘은 당신이 쉬어요. 내가 투마를 돌볼게요. 어느 일요일 아침 타쿠가 서희에게 말했다. 서희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 나는 투마와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해요. 타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가끔 휴식이 필요해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서희는 타쿠의 걱정을 이해했다. 52세의 나이에 한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투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나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투마 덕분에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서희가 웃으며 말했다. 타쿠는 서희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당신은 최고의 엄마예요. 투마는 정말 행운하죠. 그들은 이제 마을 근처에 새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타쿠는 NGO 단체에서 정규직을 얻었고 서희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자신의 경험을 현지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안정되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서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그녀는 종종 투마에게 한국 동화를 들려주고 한국 노래를 가르쳤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기를 원했다. 언젠가 한국에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느 날 저녁 서희가 타쿠에게 말했다. 타쿠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투마도 엄마의 나라를 보면 좋을 거예요. 너도 함께 와야 해. 서희가 말했다. 내 가족들에게 너희를 소개하고 싶어. 타쿠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당신 가족을 만나는 건 영광일 거예요. 그들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걱정되지만 서희도 그것이 걱정이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아프리카로 떠났을 때부터 연락이 뜸했다. 그들은 서희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가 젊은 나미비아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서희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서희는 용기를 내어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는 처음에 냉담했지만 서희가 투마에 대해 이야기하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아이를 낳았다고? 내 나이에? 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응, 투마라고 해. 이제 1살이 됐어.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이야. 서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아버지는 진짜 20살 어린 현지인이야? 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응, 타쿠라고 해.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와 투마를 정말 사랑해줘. 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었다. 서희야,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쁘단다. 하지만 이해해줘. 이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충격이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서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감정은 목소리에 담겨 전해졌다. 알아. 이해해. 하지만 언젠가 꼭 한국에 갈 거야. 그때 만나자. 투마와 타쿠도 데려갈게. 통화를 마친 후 서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국의 가족들과 다시 연결되고 싶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타쿠는 서희의 표정을 보고 바로 상황을 이해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당신의 가족들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받아들일 거예요. 서희는 타쿠의 품 안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는 늘 그녀의 감정을 이해해 주었고 그것이 서희가 그를 더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고마워, 타쿠.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그들은 투마가 잠든 후 오랜만에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서희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타쿠는 천천히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타쿠가 서희의 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서희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출산 후 그녀의 몸은 이전과 달라졌지만
타쿠의 눈에는 여전히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타쿠의 입술이 서희의 목에서 시작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의 혀가 그녀의 가슴을 감싸고 배를 따라 내려갔을 때 서희는 깊은 신음을 참을 수 없었다. 타쿠. 그녀가 숨을 가쁘게 내쉬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타쿠는 서희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파묻고 그의 입술과 혀로 그녀에게 극도의 쾌감을 선사했다. 서희는 베개를 꽉 움켜쥐며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들어 올렸다. 아, 너무 좋아. 서희가 신음했다. 타쿠는 그녀의 반응에 더욱 열정적으로 봉사했다. 그가 특별한 리듬으로 그녀의 클리토리스를 집중적으로 자극하자 서희는 온몸이 굳어지며 강렬한 절정에 도달했다. 타쿠!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몸이 떨리며 절정에서 내려오는 동안 타쿠는 천천히 자신의 위치를 바꿔 서희 위에 올라탔다. 그의 굵고 단단한 성기가 그녀의 입구에 닿았을 때 서희는 여전히 민감한 상태였다. 들어와. 서희가 속삭였다. 타쿠는 천천히 서희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타쿠는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서희가 그의 등을 움켜쥐고 더 빠르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속도를 높였다. 당신이 너무 좋아요. 타쿠가 속삭였다. 서희는 그의 탄탄한 가슴을 어루만지며 자신도 깊은 쾌감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몸이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동안 서희는 자신이 이 젊은 남자에게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타쿠의 동작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서희도 다시 절정에 가까워졌다. 그들은 거의 동시에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고 타쿠는 서희의 안에서 뜨겁게 해방되었다. 사랑해요. 타쿠가 서희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 껴안은 채로 누워 있었다. 서희의 손이 타쿠의 등을 따라 천천히 쓰다듬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타쿠. 당신은 내 인생의 기적을 가져다 줬어요. 며칠 후 투마가 갑자기 고열로 아프게 되었다. 서희는 극도로 불안해졌다. 그녀는 투마를 품에 안고 타쿠와 함께 즉시 마을 외곽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다. 열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발진도 있어요. 서희가 의사에게 말했다. 의사는 투마를 면밀히 검사했다. 홍역 같군요. 요즘 이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를 하면 곧 나아질 거예요. 서희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투마가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서 하루 종일 그의 곁을 지켰다. 타쿠는 이를 빠지고 그들과 함께했다. 당신도 쉬어요. 내가 지킬게요. 타쿠가 서희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내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해요. 서희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타쿠는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한 사랑과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놀라운 에너지와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 투마는 며칠 후 빠르게 회복되었다. 서희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엄마로서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투마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서희와 타쿠는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 그들은 3주간의 여행을 계획했다. 서희는 긴장되었지만 자신의 가족들에게 타쿠와 투마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서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 땅을 밟게 되었다. 공항에는 서희의 언니와 조카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투마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예쁜 아이구나. 언니가 투마의 볼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다. 타쿠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희 누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타쿠를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 서희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요. 서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만남은 예상보다 좋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첫 주는 서희의 가족들을 만나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친척들은 처음에는 타쿠와 투마를 보고 놀랐지만 그들의 따뜻한 성격과 서희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서희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투마가 그녀에게 웃으며 다가오자 곧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 아이가 우리 핏줄이란다. 어머니가 투마를 안아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타쿠도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서희의 가족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워 서희의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어느 밤 호텔방에서 서희가 타쿠에게 말했다. 내 가족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타쿠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당신의 가족이니까요. 나도 그들이 좋아요. 두 번째 주 그들은 서울을 관광했다. 서희는 타쿠에게 자신이 자란 동네와 좋아하던 장소들을 보여주었다. 타쿠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에 감탄했다. 당신이 이런 곳에서 자랐군요. 타쿠가 서울의 번화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미비아와는 너무 달라요. 서희는 미소 지었다. 각각의 장소가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제 두세 개 모두를 사랑해요. 마지막 주 그들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 경관 속에서 그들은 가족으로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제주도의 한 호텔방에서 투마가 잠든 후 서희와 타쿠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던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았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으니 행복해요. 타쿠가 서희의 머리카락에 키스하며 말했다. 서희는 타쿠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도 행복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다시 꽃피울 줄 몰랐어요. 그들은 침대로 돌아와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서희가 주도권을 잡고 타쿠의 몸 위로 올라탔다. 오늘은 내가 리드할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서희는 천천히 타쿠의 굵은 성기 위에 자신을 내려앉혔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타쿠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리듬을 맞췄다. 당신은 정말 섹시해요. 타쿠가 서희의 가슴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희는 몸을 앞으로 숙여 타쿠에게 깊은 키스를 나눴다. 그들의 혀가 얽히고 몸이 더욱 깊게 연결되었다. 서희는 자신의 클리토리스가 타쿠의 몸에 문질러지는 감각에 더욱 강렬한 쾌감을 느꼈다. 아, 타쿠, 너무 좋아. 서희가 신음했다. 타쿠는 갑자기 자세를 바꿔 서희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 위에 올라탔다. 그는 더 강하고 깊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희는 그의 등을 긁으며 쾌감을 표현했다. 더 세게. 제발. 서희가 간청했다. 타쿠는 그녀의 요청에 응해 더 격렬하게 움직였다. 침대가 흔들리고 그들의 숨소리와 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서희는 타쿠를 더 세게 껴안았다. 그들은 거의 동시에 극한의 쾌감을 경험했고 타쿠는 서희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 안에 자신을 해방했다. 사랑을 나눈 후 그들은 서로 아는 채 누워 있었다. 서희는 타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서희가 말했다. 타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 기뻐요. 그리고 당신이 자란 곳을 보니 당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3주가 끝나고 그들은 나미비아로 돌아갔다. 서희는 고국을 떠나는 것이 서운했지만 이제 그녀의 진정한 집은 타쿠와 투마가 있는 곳이었다. 나미비아로 돌아온 지 몇 달 후 서희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다시 임신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확실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서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타쿠는 기쁨에 차서 그녀를 안았다.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군요. 정말 놀라워요. 53세의 나이에 다시 임신한 것은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일이었다. 의사들은 서희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나이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쌍둥이예요. 한 검진에서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서희와 타쿠는 깜짝 놀랐다. 쌍둥이라니. 이것은 그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될 것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타쿠가 서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임신이 진행되면서 서희는 첫 번째 임신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의 몸은 두 아기를 품기에 힘든 상태였고 의사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쿠는 서희를 돕기 위해 일을 조정했고 마을 여성들도 번갈아가며 투마를 돌보며 서희를 지원했다. 서희는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는 정말 큰 가족이 될 거예요. 서희가 불러온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타쿠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어요. 임신 7개월 차 서희는 갑자기 복통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아기들이 위험해요.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가 긴급하게 말했다. 타쿠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는 서희와 아기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부족 신앙에 따라 간절히 기도했다.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아기들은 무사합니다. 작지만 건강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희 씨는 많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타쿠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다. 제발, 그녀를 살려주세요. 타쿠가 의사에게 애원했다. 서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타쿠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동시에 그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는 쌍둥이도 걱정했다. 서희, 제발 깨어나요. 우리에게 돌아와요. 타쿠가 서희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사흘 동안 서희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타쿠는 병원 내를 오가며 서희와 쌍둥이를 돌보았다. 그는 투마를 마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다. 마침내 넷째 날 아침 서희가 눈을 떴다. 그녀는 약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살아있었다. 타쿠. 그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다. 타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서희, 당신이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기들은? 서희가 물었다. 아기들은 괜찮아요. 작지만 건강해요. 두 딸이에요, 서희. 타쿠가 말했다.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딸들, 우리 딸들을 보고 싶어요. 의사들은 서희의 상태가 안정되자 쌍둥이를 잠시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두 작은 여자아이는 타쿠와 서희의 특징을 모두 물려받았다. 서희는 그들의 작은 얼굴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완벽해요. 서희가 말했다. 타쿠도 같은 감정이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서희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앞으로 더 이상의 임신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를 이해했고 이미 그녀에게는 충분한 축복이 주어졌다고 느꼈다. 쌍둥이는 수아 SUA와 아다 에이더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아는 축복을, 아다는 아름다움을 의미했다. 두 아이는 작았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서희가 병원에서 태어난 날 마을 전체가 축하 행사를 열었다. 사람들은 서희의 회복과 쌍둥이의 건강을 기뻐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여성이에요. 마을의 현자인 나마가 서희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부족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서희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희와 타쿠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투마는 이제 3살이 되어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쌍둥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서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54세였지만 새 아이의 어머니로서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타쿠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모든 도전을 극복해 나갔다. 후회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타쿠가 물었다. 서희는 미소를 지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타쿠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내 인생에 온 것은 기적이었어요. 서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적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프리카의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서희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쳐 이곳에 왔는지 생각했다. 한때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었다. 남편과 아이를 잃은 후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어둡다고 느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녀는 새로운 사랑과 가족을 찾았다. 내일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을 계획했어요. 타쿠가 말했다. 우리 모두 오아시스에 가서 피크닉을 해요. 서희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들은 함께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았다.
서희는 타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다. 아프리카의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서희와 타쿠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다. 그들의 숨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고 창밖에서는 밤의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다. 이것이 바로 서희가 찾아낸 두 번째 인생의 기적이었다. 50대에 시작된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중반에 접어들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서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집을 찾았고 그곳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서희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